QLD를 사려고 창을 열었다가 환율 보고 그냥 닫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6월 초에 1561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137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54일 만에 184원, 약 12%가 빠졌어요. 지난주에는 1400원 선도 10달 반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 고민이 생기셨을 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1300원 초반까지 가는 거 아닌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살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전 앞에서 손이 멈추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번 환율 급락을 보면서 환차손을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미국 주식 투자에서 1순위는 환율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QLD가 정말 쌌던 구간은 4번이었고 그 시기에 환율이 각각 얼마였는지 전부 꺼내봤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번 중에 몇 번이 환율 고점이었을 것 같으신가요? 두 번쯤이면 그럴 수 있다 싶으실 텐데요. 아마 예상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반대로 환율이 정말 쌌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숫자들이요. 그때 QLD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만 기대치는 정확히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의 방향은 정부 정책과 대외 변수에 따라 언제든 바뀌기 때문에 그 방향과 수치를 미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1300원을 갈 수도 있고 다시 1500원으로 튈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대신 어느 쪽으로 가든 흔들리지 않는 순서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근거 있는 투자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최근 원달러 환율입니다. 6월 초고점에서 오늘 저점까지 측정해보면 약 184원, 12% 가까이 빠지는데 걸린 시간이 54일입니다. 2달이 채 안 됐어요. 지난주 흐름만 봐도 속도가 느껴지실 겁니다. 1400원 선이 10달 반 만에 깨졌고 바로 다음날 장중에 1385원까지 밀리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우선 수출업체들이 원화를 마련하려고 달러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말에 몰아서 팔았는데 요즘은 상시로 내놓는다고 하죠. 여기에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 진정되면서 달러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10조, 40조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내놨어요. 이 돈이 달러에서 원화로 돌아온다는 기대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까지 겹쳤습니다. 4가지가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내려갈지 확신하면 안 됩니다. 미국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중동 지정학 리스크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건드려도 방향은 며칠 만에 바뀝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유를 4개나 알고 있는데도 다음 방향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안팎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낮을 땐 1000원대, 높아야 1200원 초반이었어요. 이 10년 동안 1300원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400원이 익숙해진 건 2022년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이제 겨우 4년 된 이야기예요. 시장은 이미 다른 구간으로 넘어와 있는데 우리 머릿속 기준점은 아직 1150원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1380원을 보면 여전히 비싸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낡았다고 해서 환율이 안 중요한 건 아니죠. 2020년 이후로 보면 제일 낮았을 때가 1080원, 제일 높았을 때가 1561원입니다. 20% 정도 열려있는 셈이에요. 반면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종해서 한 주에도 12%가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우리가 환율을 신경 쓰는 이유는 손해를 줄이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동폭이 작은 쪽을 붙들고 몇 주씩 고민하다가 변동폭이 훨씬 큰 쪽의 타이밍을 놓치면 아낀 것보다 놓친 게 커집니다. 순서가 뒤바뀐다는 게 정확히 이 뜻입니다. 그래서 QLD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은 2020년 이후 QLD 차트고 보라색 박스가 제 지표에서 매수 구간으로 잡힌 자리입니다. 정확히 4번이에요. 첫 번째가 2020년 코로나입니다. 시장이 한 달 만에 무너졌던 그때죠. 두 번째가 2022년 금리 인상 하락장인데 이건 박스가 유난히 넓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열려 있었어요. 세 번째가 2025년 관세 이슈, 네 번째가 올해 초 전쟁 이슈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점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하루 저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년 가까이 열려 있는 창문이고 그 안에서 나눠 담으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히 얼마에 샀느냐가 아닙니다.
이 창문이 열렸을 때 손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4번이 전부입니다. 창문이 열렸는데 다른 이유로 못 샀다면 다음까지 또 1년 넘게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시장은 대체로 올라가 있죠. 생각보다 훨씬 비싼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보실 게 있습니다. 이 4번의 이름을 보세요. 코로나, 금리 인상, 관세, 전쟁, 전부 무서운 사건들이에요. QLD가 싸지는 순간은 시장이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뉴스로 가장 시끄러울 때죠. 이제 같은 날짜를 환율 차트에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화면이 그겁니다. 보라색 원이 방금 보신 QLD 매수 구간과 똑같은 시점이에요. 2020년 코로나 때 환율이 1280원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50원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죠. 2022년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1440원대였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다들 1500원 간다고 했었습니다. 2025년 관세 이슈 때는 1480원대, 올해 전쟁 이슈 때는 아예 1500원을 넘겼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다 환율이 고점이었어요. 두세 번이면 우연이라고 넘어가겠는데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4번의 고점은 전부 단기 고점이었어요. 1280원은 이후 1080원까지 내려왔고 1440원도 122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1480원도 그해 안에 1350원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올해 1500원대가 지금 1377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급락이 바로 네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환율만 보고 판단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너무 비싸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그 판단은 환율만 놓고 보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다 내려왔으니까요. 문제는 그 사이에 QLD 창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환율은 예상대로 내려왔는데 사려던 종목은 저만치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4번 중 4번 다 반복됐습니다.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초 환율이 1080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숫자죠. 그때 미국 주식 많이 담으셨나요? 대부분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나스닥이 거의 매일 신고가를 쓰던 시기였거든요. 환율은 싸다는데 정작 주식이 비싸 보여서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고민이랑 방향만 반대지 구조는 똑같았던 겁니다. 2023년 초 1200원대도 마찬가지였고 2024년 중반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환율이 내려왔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나스닥은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환전하기 좋은 시기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달러로 뭘 사야 할지가 애매한 상태였던 겁니다. 화면에 주황색 화살표들이 제 환전 지표가 켜졌던 자리인데요.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 이전에 보여드렸던 QQQIS는 지표와 동일합니다. 이 화살표들이 몰려있는 자리를 보세요. 아까 QLD 박스가 있던 자리와 겹치는 데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높이에서 번갈아 나옵니다. 화살표가 몰린 구간에서는 박스가 없고 박스가 있는 구간에는 화살표가 없어요. 환율이 쌀 때 주가는 비쌌고 주가가 쌀 때 환율은 비쌌습니다. 6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 환율도 싸고 주가도 싼 그날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한 화면에 다 올려봤습니다. 보라색 원이 QLD가 쌌던 시점이고 주황색 화살표가 환율이 쌌던 시점입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겹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시장에 충격이 오면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쏠립니다. 미국 국채와 달러로 몰리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기술주 같은 성장주에서 빠져나온 돈입니다. 위험자산에서 이탈한 자금이 달러로 흡수되는 거예요. 환율 상승과 나스닥 하락은 별개의 두 사건이 아니라 같은 자금 이동의 앞면과 뒷면인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편안해지면 그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나옵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 인덱스가 내려가고 같은 돈이 주식으로 들어가 지수를 올리죠. 물론 예외처럼 보이는 국면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 이후로 장기금리가 높은데도 기술주가 상승을 이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다만 큰 흐름에서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다는 건 위험자산 선호가 떨어졌다는 신호이고 이 둘은 대체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낮고 주가도 싼 구간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환율이 싸지기를 기다린다는 건 주가가 비싸지기를 기다린다는 말과 사실상 같은 문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달러는 미리 적립식으로 확보해둡니다. 두 번째, 미처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주가가 싼 시기에는 달러가 비싸더라도 주식 매수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환차손보다 주가 이익의 기대값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환율 때문에 걱정하는 그 손해 정확히 언제 확정될까요? 달러를 다시 원화로 되돌릴 때입니다. 그런데 환전한 달러는 바로 주식을 사는 데 씁니다. 달러는 파는 물건이 아니라 사는 수단이에요. 1,500원에 바꾼 달러든 1,380원에 바꾼 달러든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몇 주가 됩니다. 환차손은 이후에 정리할 때 정산되는 숫자인 거죠. 반면에 창문이 열렸을 때 안 산 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 가격이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몇 년 뒤에나 정산될 숫자가 무서워서 지금 당장의 기회를 넘기는 셈입니다. 그럼 달러는 언제 사느냐? 고민되면 똑같이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면 됩니다. 화면은 5년 동안 매주 같은 금액씩 환전했다고 가정하고 그대로 돌려본 결과입니다. 평단가가 1343원으로 찍힙니다. 첫 환전이 1169원이었으니까 평단은 그보다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오늘을 보세요. 184원이 급락한 오늘 기준으로도 이 계좌는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매주 사면 환율이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삽니다. 오를 때 산 게 비싸 보여도 내릴 때 산 게 평단을 계속 끌어내려요. 그래서 1561원의 목돈을 한 번에 바꾸는 최악의 상황이 구조적으로 안 생깁니다. 물론 앞으로 환율이 더 내려가면 평단도 따라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산 게 손해냐? 아니죠. 더 싸게 더 많이 담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환율이 낮은 구간이면 평소보다 조금 더 담아두시면 되고 그렇게 미리 확보해둔 달러가 있어야 나중에 창문이 열렸을 때 환율을 핑계로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창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환율이 1,500원이어도 그 자리에서 환전해야 합니다.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죠? 미리 사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지표를 하나 얹으면 조금 더 좋아집니다. 화면에 주황색 화살표가 켜진 자리들이 보이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매주 적립식으로 환전하면서 이 화살표가 켜질 때 평소보다 더 많이 담습니다. 어차피 달러는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QQQI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달러로 받고 있어요. 이건 제가 환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매달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전 시세를 들여다보는 빈도 자체가 줄었고 그만큼 매수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시나요? 2020년 이후 QLD가 쌌던 4번, 그때 환율은 전부 고점이었습니다. 두 신호는 원인이 같아서 애초에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율은 미리 꾸준히 모아두는 영역이고 주가는 창문이 열렸을 때 실행하는 영역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셔도 다음 하락장에서 훨씬 편하실 거예요. 다음 창문이 언제 열릴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그때 환율이 지금처럼 저렴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지난 4번이 전부 그랬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을 만드시려면 알림 설정하시고 바로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